세 번째 주제는 AI와 일자리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AI와 노동시장 변화에 관련된 리포트를 참고로 만들었고요. 리포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많이 썼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AI가 굉장히 활용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들의 노출 지수가 높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AI가 대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면 자동화가 되면서 산업용 로봇들이 투입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고용을 감소시켰던 거랑 비슷하게 뭔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혜를 보는 쪽은 뭐고 피해를 보는 쪽은 뭔지를 우리가 이 리포트를 통해서 대충 감을 잡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AI가 얼마나 지금 도입되어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한국은 22%입니다. 한국이 22%인데 비슷한 나라가 호주? 호주가 24니까 호주는 IT가 아니라 천연자원 많은 나라 아닌가? 우리는 IT가 발전된 나라고. 우리가 좀 비슷한 게 봐야 되면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39%, 이탈리아 42%, 인도 57%, 독일 34%, 프랑스 31%, 중국 58%. 와, 중국, 인도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많네요. 우리는 앞으로 많이 도입될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러다 보니까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한국의 AI 미래는 어둡다. 왜? 인재를 다 뺏겼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활용이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특허 검색 같은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재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기존 특허 있으면 선행기술에 의해서 이게 신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가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유사한 특허를 검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과거를 검색하는 게 특허만 있냐? 일단 또 판사도 있잖아요. 판사도 있고 또 의사는 뭐죠? 진단할 때 이런 증상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병인지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운전일 수도 있고 판매일 수도 있고 이런 걸로 AI의 노출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봤더니 화학공학과,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전동차 이거 자동화되니까 그렇죠. 상하수도 처리장치원, 재활용 처리장치원, 금속재료 공학기술자들은 노출이 많고 음식, 대학 교수, 상품 대여, 종교, 식음료, 운송 서비스 대민 업무 하는 사람들이네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쪽은 AI가 침투하기 어렵고 보면 뭔가 공학적이고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AI가 침투하기 쉽다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좀 보면 정보통신 이런 쪽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협업하는 이런 것들은 좀 적죠. 그래서 노출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노출돼서 사람이 줄어든다면 회사는 인건비를 세이브 하는데 인건비를 다 절약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AI를 사용하는 비용을 내야 되니까. AI를 사용하는 비용은 두 군데로 내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지금 AI의 챗 GPT라던가 미국의 어마어마한 회사, 물론 우리도 이제 조만간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돈이 싹 빨려 나갈 거고요. 다행히 우리는 하드웨어는 좀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저렇게 피해를 보는 애들은 있는데 특히 사람이 있는데 그 돈들은 결국은 어디로 흘러갈 것이니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그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보시면 숙박적 노출도 적죠. 농업은 지금 보면 로봇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AI도 좀 들어오고 있고 건설, 제조, 정보통신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임금 수준별로 보면 임금이 높은 쪽, 그러니까 임금이 높았던 쪽은 뭐가 대체한다? AI가 대체하고 임금이 낮았던 쪽은 누가 대체한다? 로봇이 대체한다. 그래서 학력이 높았던 곳은 AI가 대체하고 학력이 낮았던 곳은 로봇이 대체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성별은 빼고요. 연령별로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로봇, 소프트웨어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체하고요. 그들이 했던 일들이 엄청 고난이도 일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그렇게 크게 대체하진 않죠. 자, 직업별로요. 보자고요. 직업별로 지금 다들 의사 만들고 싶어서 사교육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AI 노출 지수가 정말 많은 게 의사입니다. 의사가 왜 그러냐면 의사의 활동 영역은 진단, 치료, 예방, 보건 이렇게 4가지 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진단은 확실히 AI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료 AI 이 회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불행하게 이 회사를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의료 AI, 즉 의사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회사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밸류에이션을 1조 3천까지 땡겨왔고 1년 만에 10배 이상 올렸고 15배 갔다가 빠진 게 10배입니다. 이 회사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줄어드는 거에 수혜를 보는 회사들을 투자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 건축, 회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서 관련된 회사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좀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수요가 늘어날 직업을 갖다가 10개를 했는데요. 데이터 분석과 과학자, AI 머신 러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및 전략 전문가, 공정 자동화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는 또 뭐가 있냐? 내년부터요. AI 폰이 나오죠. AI 폰을 삼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플도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런 폰이 나오면 사고 싶더라고요. 자, 여행 AI 다 되는 저 핸드폰은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반도체보다 조금 더 고급 반도체가 들어갈 확률이 높죠. 더 낮은 게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갖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끝에 있는 디바이스가 AI를 직접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챗GPT나 이런 거는 AI 서버에서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요.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 우리가 AI를 구현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려면 엣지 디바이스 성능 자체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약하고 하드웨어 수혜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회사들을 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가 내년에는 좀 화두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AI를 쭉 보면서 AI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투자로 활용하면 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루닛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미리 알았으면 저도 작년에 루닛을 샀을 텐데 저도 둔한 투자자라서 아쉽게도 못 샀고 다음에는 좀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과 같이 좀 의논해서 한번 좀 종목을 골라보고도 싶네요. 세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